오늘은 국내 코인 과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작 자체가 불평등해요. 왜 그러냐면은 국내 거래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만 먼저 과세를 하겠다. 그냥 내년 2025년에는 그렇게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과세를 안 당하고 절세를 하려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는 만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몇 년 됐죠? 트래블 룰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해외 거래소 진출을 장려했어요. 우리의 훌륭한 정부가요. 이제는 이런 코인 과세를 그냥 무리하게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는 온체인 거래까지 장려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온체인 거래가 많아질 거예요. 온체인 거래가 활발해질 거다. 대한민국에서. 이 세금 때문에 그렇죠. 세금이 그래도 22% 크잖아요. 불맹률, 이거 제가 지은 겁니다. 뭐냐? 문맹률이 아니에요. 불맹률. 블록체인 맹률입니다. 0%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워요. 네. 처음에 말했듯이 불평등해요. 국내 거래소 거래자만 호구되는 세금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거래소 대한민국 정부가 기관에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솔직히 해외 거래소가 이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 정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연결될 때까지 3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체인 거래 잡아내는 거 이거 전문가들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정부에서 지금 국세청에서 이 온체인 거래 찾아낼 수 있는 전문가들 양성해야 되잖아요. 저는 10년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아마 제대로 세금 못 거둘 거예요. 자진신고하는 사람 빼고는요. 처음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거래소마다 지급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바이낸스를 예로 들게요. 바이낸스가 그래도 지금까지도 세계 1위 거래소잖아요. 1년 전 바이낸스 거래소 지갑이 어땠냐면은 개인 투자자들 지갑 말하는 겁니다. 그냥 지갑 하나, 그 블록체인,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지갑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메모로 유저 아이디를 입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냥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남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유저가 얼마나 들고 있나를 체크를 해요. 물론 거래소 자체 데이터베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한테 그런 댓글들 남기신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하소연하신 분들이 뭐냐면은 아이디 입력 없이 메모에다가 입력 없이 바이낸스 지갑으로 보냈는데 찾을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소액의 벌금을 내요. 바이낸스 측한테. 그리고 그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코인 이름이죠. 코인 이름이랑 그 수량 그거를 인증을 하면은 바이낸스에서 자체적으로 히스토리 보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겠죠. 보고 찾아서 그 코인을 돌려주는 방식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이낸스가 많이 그걸 업데이트 해가지고 지금은 유저당 한 개의 지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 계열, 뭐 BSC 계열 뭐 이런 건 하나로 합칠 수 있잖아요. 그 메타마스크처럼 그렇게 블록체인마다 여러 개의 블록체인을 하나의 지갑 주소로 쓸 수 있고 또 그게 안 되는 것들은 또 따로따로 지갑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저당 한 지갑. 지금은 대세가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전 바이낸스 방식으로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지갑에 여러 개의 유저들 수량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세금 어떻게 매겨요? 전 지금 세부적인 거 예시 하나를 들어준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을 겁니다. 부수청에서 이걸 알까요?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체인에서 거래를 하면은 세금 걷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부수청에서. 이거는 지금 이더 스캔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 내에서 어떤 토큰, 코인들 그런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볼 수 있는 히스토리. 물론 다 공개되어 있어요. 퍼블릭 블록체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전문가가 해야 돼요.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보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 하나하나 그 트랜잭션 클릭해서 볼 수 있잖아. 물론 공개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from, to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옮겼다. 이런 거잖아요. 트랜스퍼죠? 옮겼다. 그러니까 이런 트랜잭션이 쭉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지갑별로 분리가 돼 있으면 이거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를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주는 게 전문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지금 아캄입니다. 아캄은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그 정리할 수 있는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이것도 꽤 유명한 알트코인인데 저도 눈여겨 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아캄에서 유료로 등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래프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 이거는 예를 든 겁니다. GK싱크 이쪽에서 에어드랍을 해준 거예요. 여기 있는 유저들 하나하나한테 다 에어드랍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에어드랍 한 거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하나의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에어드랍 간 거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건지 그런 기준도 없잖아요. 보내준 사람, 받은 사람 이거 어떻게 세금을 기준을 매길 건가요? 이거는 거래가 아닌데. 그리고 지금 아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외 거래소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토큰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이런 것들 많이 공지를 해주는데 팔로워도 44만이죠. 이쪽에서는 좀 선두로 보입니다. 트랜잭션 히스토리 정리하고 유명 인사들 지갑 보여주고 실시간으로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그 어떤 사람이 어느 거래소, 어느 덱스, 그리고 누구와 거래를 했는지 그런 지갑들, 일반 지갑들 그런 거에 대한 트랜잭션들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트랜잭션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그 도식화를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도식화를 해준 거고 여기에 보이면은 이런 거 커브 이런 거 보이죠? 이건 디앱이죠. 이거 유니스왑 이거는 스왑 사이트죠. 그리고 이런 디앱들도 있고요. 메이커 보이고요. 이건 또 다른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유명하지 않은 지갑들 이것도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지갑이 거래소 건지 덱스 건지 어떤 개인의 건지 그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겁니다. 어떤 이벤트에 의한 토큰이 퍼지는 이게 다 하나하나 지갑이거든요. 그걸 도식화한 거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아캄 툴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결론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겁니다. 100% 확실하게. 그게 아니면은 이걸 아는 사람들, 이 블록체인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은 절세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10년으로 보거든요. 10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거래소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뜯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전문가예요. 그런 히스토리 정리할 줄 아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어떤 해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 다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다 블록체인 내에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그래프를 보고 그거를 정리해서 눈으로 딱 보기 쉽게 정리해줄 줄 아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도 이 사람 거 트윗 가끔 봅니다. 네, 그래서 팔로워만 해도 59만이거든요. 유명한 사람들 다 이 사람 팔로워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그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 앞에서 봤던 되게 복잡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얼마의 이더리움이 왔다 갔다 그리고 이게 어느 지갑이고 어떻게 되었다 이거는 뭐 브릿지다 이런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알아보기 쉽게 결론을 만든 겁니다. 이게 전문가가 하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야 어떤 사람이 온체인에서 거래를 했을 때 그거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걸 정말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블록체인 개발자보다 수가 더 적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코인에서 과세를 하겠다? 이거는 진짜 웃긴 얘기입니다. 정말로. 여기 보면은 익숙한 얼굴 보이죠? 이 사람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어떤 코인 해킹 사태가 있었나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김정은 사진을 올렸는데 김정은 사진이 왜 있냐면은 북한이 이런 코인 해킹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돈 버는 것 많을 겁니다. 네,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북한 해커들이 활동을 되게 잘해요. 그리고 북한 해커들이 뭘 또 잘 활용을 하냐? 코인 세탁입니다. 코인 세탁. 코인 세탁 하니까는 이제 자금 세탁처럼 들리잖아요. 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커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물량을 일시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한 곳에 두면은 결국 블록체인 관리자들 의해서 그게 잠기거든요. 그걸 막고자 이런 토네이도 캐시 같은 세탁 툴에다가 돌려가지고 그거를 못 찾게 해야 됩니다. 그걸 히스토리를 숨긴다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준 건데 레포트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그런 사람 자크라는 사람인데 그런 전문가가 부족해요. 국내에. 제가 이걸 언제 알 수 있었냐면은 2022년에 루나 사태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건이 비트코인 어디 숨겼나 그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 루나 사태 커뮤니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개발자가 안 그래도 없는데 분석가는 더더욱 없어요. 개발자보다 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 루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때 그 도건의 트랜잭션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커뮤니티 수많은 사람 중에 물론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요. 한 명밖에 없었고 그 사람도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고 그 사람도 그냥 개발자였습니다. 그냥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직 테라폼 랩스 직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없어요. 이게 2년 전인데 지금도 많아졌겠어요? 거의 그대로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려면은 해외 거래소 연계를 하는 거 3년 걸린다 그랬죠? 그리고 전문가 양성이 제대로 돼야 돼요. 이거는 저는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전문가들이 5천만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 다 하나하나 살펴보려면은 저는 10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스템이 갖춰지기까지. 그리고 인력까지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히스토리 공작. 이거 코인 세탁입니다. 해커들, 특히 북한 해커들이 저런 걸 사용하는데 토네이도 캐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코인 세탁 툴이 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그런 트랜잭션 히스토리 지울 때 사용합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영상으로 처음 말씀드렸냐면은 FTX 해킹 사태가 있었어요. 그 내부자 해킹이었는데
사람들 돈 끌어당겨가지고 그 몰래 빼돌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내부 사건이었는데 이걸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한 1년 됐나? 그런 것 같은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 저 UT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결국은 못 돌려받았어요. 코인 세탁하면은 히스토리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도 네, 이런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런 거를 제가 앞서 보여드린 자크 같은 전문가들도 이런 토네이토 캐시 같이 한번 세탁을 당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이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블록체인 내에서도.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런 거를 다 알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저는 모른다의 한 표입니다. 국세청은 이 모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일단은 국내 거래소에 있는 거기서만 닥사하고는 엄청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기하고만 연계해가지고 국내 거래소에서만 먼저 뜯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트위터를 잠깐 가보니까는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TF팀 자체가 있는지도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드릴 건데 일단 국세청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만 아마 세금을 뜯으려고 준비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온체인 활동을 하게 될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 양성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당한 합리적인 평등한 세금을 걷고 싶으면은 전문가 양성이 우선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